제가 뭐 전기 전선의 부분에서 또는 통신선의 부분에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쓴다 그러면 다른 금속도 돼요.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만들어 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이게 통신선으로 사용이 되고 전기선으로 사용되는데요. A사 레이더라든지 이렇게 모타 직전에 이런 선을 공급을 해주면 굉장히 파워가 세게 들어갑니다. 모타 같은 데나 발전기 같은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감안하면 주파수 방식이 흘러서 파워가 세집니다. 또는 이렇게 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어떤 모터에다가 그 연구 자석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겉으로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 겹의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 또 크고 작은 가지면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응급제, 양극제도 이렇게 수십 겹으로 넣는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지는데요. 그 기술을 모터의 어떤 선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이런 선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면 약간 두터운 부분이 카페시다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도체 같은데 보면은 금속으로 가지고 이렇게 캐패시타를 만들 수 있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이렇게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타를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고 거기다 산화철을 좀 주면 좀 더 전기량을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끊임없이 리프레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량이 많아지니까 전기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디램 같은데 어떤 캐패시타나 트랜지스타의 어떤 구리 그 부분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줌으로써 전기량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넉넉하게 4분의 1이나 8분의 1가 쪼개고 그걸 저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 구조를 가져서 절연을 갖춰줄 수 있다. 그래서 경유해서를 이진법에 따른 진법수를 따라서 경유해서를 늘릴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전기량을 10이냐 20이냐 30이냐 40이냐 50이냐 이렇게 전기량을 따라서 판별해서 경우해서를 늘리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이렇게 어떤 TSMC든 SK든 이 기술 쓰시면 안 됩니다. 도시바든 마이크론이든 이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두텁게 일부러 만들어 준다는 거. 그래서 카패시터로 만들어 주거나 이걸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으로만 전기선을 이렇게 주면은 다이오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크기별로 이게 가령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약간 이러면 전하량이 좀 더 많이 축적되고 적게 축적을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한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거나 열이나 냉기가 흐르는데요. 이것을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열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다 줄다리기 해주면 더 좋은데요. 줄다리기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좀 더 많이 끌어가지거나 이쪽에서 전기선을 하나로 추가로 둬가지고 전기를 좀 더 많이 하거나 이쪽 전기선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그럼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작은 구조를 이렇게 쭉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면적의 제한 속에 최대한 집적하려면 소자리를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요.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소자리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촘촘히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기존의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의 구조의 능력을 전기를 많이 축적하는 능력을 이렇게 더 줄 수 있다. 이 기술을 TSMC는 어디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실리콘 기판이나 여기다 유리 기판 또는 어떤 플라스틱 기판에다 자체에다 유리석연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발열에 굉장히 강하다. 또는 또 거기 쓰이는 구리 회선들이 있잖아요. 또는 텅스텐 부분을 얇게 만들어주거나 열이 축적되면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면 이게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구리뿐만 아니라 텅스텐 부분에도 유리석연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면 발열에 강하다. 이것은 뭐 어떤 부식에도 강한데요. 철사나 철근 모든 금속 구조에 다 들어 철판
되지만 알루미늄도 부식에 더 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리도 부식에 강화됩니다. 부산대 광메카드에서 정세영 교수님이 이걸 하시던데, 기술은 딴 거 설명해 놓고 설마 유리석영 코드 이 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시는 건 아니겠죠. YTN에 나오시던데,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전기선 피복 대신 그 구리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여러 겹 줄 것 같고, 뭐 그 유리석영 코팅 이 사람 유리만 코팅이 아니더라도 코팅 구조를 주면은 그것에서 절연 상태가 되고, 이거 반도체의 트랜지시단, 카페시단 구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재 지금 SK나 이렇게 어떤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HBM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직 터널을 파가지고 거기다 파이프를 둬가지고 전기선을 거기 두고 그러면 발열이 해결된다. 혹시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쌓지 않았습니까? 단을. 그럼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을 여러 겹 주면 그게 사실상 절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는 거기다가 이거 아니더라도 절연 구조를 갖춰주면 열이나 이런 것이, 전기선 피복도 우리가 만져도 이렇게 열이 전달되지는 않죠. 누전됐을 때나 전달되지. 그래서 그런 원리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사용하고 계세요.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이 콘크리트가 됐든 일반 플라스틱 물통이 되든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상류로 파이프를 둔다. 이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3D 반도체 이게 파이프 안에 전기선이나 피복을 올려, 이게 이제 수직 관통 기술인데요. 약간 이것을 비스듬히 해주면은 열이 더 빠져나가요. 밑에다가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제 코팅 기술을 준다는 거죠. 여러 겹. 그러면 열이 그쪽으로 올라가지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멋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SK에서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른데 TSMC, 인비디아 사용하고 계시다. 또 이렇게 내가 유리기판 같은데 접합 구조로 가져온다. 이제 접합 구조로 가져가서 나노 구조의 홈이라는,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줘서 그러면 접착이 잘 되고 잘 안 떨어진다. 이것은 유리기판, 그다음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기판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창문 또는 유리창 접합, 그다음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신발 밑창 접합 또는 자동차 타이어나 접합, 그다음에 각종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의 접합, 피역들 접합, 이런 모든 접합 구조에 가져간 천 접합 이런 데도 들어가고, 인조가죽 접합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금속 접합에도 들어가는데, 반도체와 금속 크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판하고 접착 이런 데도 들어가고, 펠리클 접합에도 들어가고, 카본 소재 접합에도 들어갑니다. 카본 소재 접합을 할 때 제가 탄소섬유를 만들 때 어떤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면 더 좋다. 그래서 다른 아크릴이 아닌 합성섬유 다른 걸 이용해서 탄소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소섬유나 카본 소재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면 더 좋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접합 구조에 있어서 카본 소재에서도 나노 구조의 홈이라도 홈을 파서 접합하면 거기에서 잘 접합이 된다.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에다가 뼈대나 줄기 부분을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해가지고 좀 질기게 만들어 주는 기술, 또는 그것을 금속을 넣어가지고 뼈대를 가로 세로가 됐든 뭐가 됐든 해주는 알갱이를 넣어서 합성섬유 나일론 알갱이나 분말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점점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거, 튼튼하게 이런 거, 금속 분말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다른 분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금속 제조에 있어서 고무판 제품, 고무판 아니면 어떤 고무판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고무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속 제조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넓이로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 동그란 알갱이를
넣어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속 같은 거는 다른 금속을 넣을 수도 있어요. 고무 같은 거 안에도 다른 금속을 넣어주거나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성고무다 그러면 천연고지 못지않게 탄탄한 구조로 탱탱볼로 만들어주려면 동그란 알갱이들을 기존에 만들어져 놓고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덮어준다는 거죠. 이건 금속 제조에도 플라스틱 제조에도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네모난 알갱이 넣으셔도 돼요. 다른 모양은 상관이 없이 알갱이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뱅이나 분말 구조를 넣어주셔도 돼요. 금속 같은 거 제조할 때는 거기다가 이제 그 알루미늄이지만 안에다 구리를 넣어준다든지 철을 넣든지 분말을 넣어서 이렇게 제조하는 방법도 있을 수. 그래서 서로 이중 간에 분말을 넣어갖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넣어주거나 아예 처음 구성 때부터 뭐 스테인리스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알루미늄 프로테이지, 구리 프로테이지 이거를 가루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여러 금속이 합쳐진 이런 금속 제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고무를 천연고무집 못지않게 탄력을 만들려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으로 특히 이렇게 대중소로 주면 탄력이 생기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홈을 파주는 경우도 있어요. 탄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홈을 파준다는 거예요. 홈을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파서 이게 탄력이 생기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거꾸로 뒤집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되게 골판지 제조할 때도 여러 개 골판지, 종이 골판지 있잖아요.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 제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신발 밑창 제조에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방 그릇 할 때도 이런 홈을 파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평판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홈이 파져 있는 경우도 오목골처럼 해가지고 열을 발산하는 구조가 되고 물을 빨리 끓이는데 이제 후라이팬 같은 데도 이게서 좀 온도가 상대적으로 잘 전달이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여기서 오목한 홈을 이렇게 해서 파가지고 골판지를 만들 수도 있고 탄력성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합성고무나 그리는 것들을 천연고무 좀 못지않을 수 있고 천연고무는 더 탱탱볼이 되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금속에도 이렇게 홈을 파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기판이나 이런 플라스틱 기판, 이런 기판에 이렇게 그 접합구조로 나노구조 홈을 파서 접합구조로 수평이나 수직으로 접합구조로 가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수평터널을 파주거나 수직터널을 팔 수 있고 그럼 단가가 싸게 제작이 되거든요. 안정성도 더 있고 지금 있는 유리는 깨지기가 쉬운데 그걸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만들어갖고 토너를 만들려고 그러면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아예 접합구조로 가져가지고 잘 떨어져 열에도 오랫동안 열의 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나노구조의 홈을 팔아. 크기는 회사에 좀 더 구멍은 알아서 이렇게 크기는 알아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이제 이게 접합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 겹 수평터널을 타고 수직터널을 파는데요. 이 안에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절연체를 넣어서 그 안에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씁니다. 또는 어떤 그 반도체에서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실리콘이나 유리기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기판에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 또 전기선을 집어넣어주는, 그러니까 지하층을 판다는 거죠. 그때도 역시 거기에 절연구조와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하면 열이 상당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 플라스틱 기판을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잘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리에도 쓸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안에 또 심지를 넣어준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뼈대를 넣어줘 갖고 짱짱하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리 같은 데도 돼요. 실리콘 웨이퍼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뼈대를 좀 튼튼한 걸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뼈대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불규칙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튼튼한 부분을 넣어줘 갖고 뼈대를 잘 열에 의해서 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기선이나 전기선 피복,
그 다음 이런데 구리 자체에도 또 다른 금속에도 유리석연 코팅 여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하는 그 자체에도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줘서 절연 구조를 갖출 수 있다. 겉으로는 전기선 표복이 보이지 않아도 반도체 회로 같은 데는 전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부분에 이걸 넣어서 이렇게 절연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반도체 회로 같은 데도 이렇게 안팎으로 코팅 그 자체에 넣어서 만들고 안팎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시면 절연 구조가 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코팅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피복, 통신선 피복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안팎으로 이렇게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훨씬 더 해적 케이블 같은 데 좋겠죠. 외부의 환경에 좀 더 강하다. 광소미 같은 데도 동일하게 안팎에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축 케이블의 선이 그 컴퓨터에 들어오는데 인터넷 선으로 들어오거나 TV 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선을 두텁게 이렇게 어떤 통신선이 얇게라는 기술을 따라서 겉에 외피만 튼튼하게 안에 통신선을 얇게 만들어주면 보다 많은 회선을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게 통신선으로 쓸 때 전기선에 동축 케이블에 들어가면 대중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이렇게 했고 에디슨이 직류지만은 이렇게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만든다 그랬죠. 모터 직전 회선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통신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기를 이제 전기선으로도 전기를 강하게 주면 전기선이 되고 통신선도 전기를 통해서 하니까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선이 되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이나 이런 데도 쓰거나 유선전화 전기 우리 유선전화 구리로 쓰잖아요. 뭐 인터넷선으로도 쓰는데 현재보다 전기선은 두텁고 이렇게 통신선이 얇게라는 기술을 다 얇게 만들어서 통신선을 외피만 튼튼하면 여러 회선으로 만드시는 제 기술. 동축 케이블 저는 동축 케이블 2회선 주세요, 4회선 주세요. 이게 된다는 거죠. TV선도 그렇게 되면 그걸 하나는 방송으로서 하나는 인터넷으로 쓰고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쓴다는 거죠. 목적별로. 또는 거기를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1000개로 쪼개가지고 1년 번호를 탑재하고 암호 설정해서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에 암호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도 그렇고 동영상 또는 드론 조종할 때도 이렇게 타인이 적군이 조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전용 단말기 제도를 쓴다 그랬죠. 암호 체계가 자동 설정이 돼. 우리나라 이거 홈캠 보시잖아요. 여기서 비밀번호가 있어도 그래서 전용 단말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암호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이런 전용 단말기 제도를 줄 수 있다. 또는 거기다 필요하다면 비밀번호 추가하거나 암호를 오늘의 암호 이렇게 열려라 참깨 이것도 드론 같은 데는 이런 데도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상에 주고받는 모든 것에 암호 처리를 해서 누가 받아도 그 암호를 풀 수 없으면 이렇게 열 수 없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이메일이나 뭐 다른데 동영상 파일의 종류가 뭐가 됐든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게 쪼개가지고 인터넷선에 통해서 뭐 이렇게 외부 선을 통해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나 1000개로 1년 번호를 틀리게 해서 각각 다른 통신선을 타게 하는 거. 나중에 그것을 재조립한다는 거죠. 반도체에서도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저장할 때도 HDD다, SSD다 그러면 한꺼번에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1000개로 쪼갰다 그러면 D램이 지금 겉으로 보이는 5개,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소자리를 많이 해서 D램 4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D램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띄워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중소로 만든다는 거죠. 큰 정보와 중간 정보, 작은 정보를 해서 목적별로 쓰고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0개다 100개로 쪼개가지고 거기 동시에 띄워준다는 거죠. D램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진켈라는 분이 쓰시던데 엔비디아든 어디든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CPU가 이걸 동시에 읽어드린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서 인간은 어떤 문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어야 돼.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 느려지겠죠. 발열이 많이 생기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이걸 1000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인쇄를 할 때도 인쇄가 이제 이렇게 프린트 헤드다. 뭐 인쇄하는 부분이 인쇄를 여기 20군데 넣고 20군데 넣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동시에 인쇄를 하거나 언어를 한쪽은 어떤 프린터 헤드에는 영어를 넣어주거나 한자를 넣어주거나 색깔을 틀리게 넣어 크기를 틀리게 넣어 각각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동시 인쇄에 들어가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CPU가 D램에다가 정보를 읽어드릴 때도 여기서 동시에 1000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읽어버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D램도 1000개를 1000조각이나 100조각을 동시에 띄워서 동시에 읽어드리는 1년 번호를 탑재해서 그걸 나중에 재조립한다는 거죠. 저장할 때도 이 기술을 짐켈러는 분이 엔비디아 어디서도 써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TSMC나 뭐 엔비디아에서 드디어 제 기술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요. 코닝에서도 그렇고 수평턴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접합 구조로 해서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접합 구조로 가져가면 비용이 싸게 터널을 만들 수 있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 그랬죠. 이게 거기다가 또 유리석영 코팅제, 세람 유리막 코팅제를 아예 그 코닝사 같은데 하시던데 넣어서 유리기판 이렇게 플라스틱 넣으면 발열에 강하다. 유리창에도 되고 플라스틱 창에도 된다고 그래서 플라스틱 창에도 이거 넣어가지고 발열에 강하게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판으로 사용한다.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플라스틱 창으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아크릴 창에도 가능해요. 아크릴 창으로 그렇게 기판을 디스플레이 액정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광섬유 끝단만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반도체 회로처럼 언어프 구조를 해가지고 그걸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촘촘히 뭐 이렇게 이만한 네온산이다. 그럼 여기 안에 광섬유 끝단이 수천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글자를 형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이런 전구를 만들어서 광섬유 끝단이 수천 개 들어가서 전기의 빛을 갖다가 낼 수도 있어요. 필라멘트 없는 전구,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현재 있는 전구 방식에 있어서 전기양을 따라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는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자동차, 비행체 또는 로봇, 그 다음에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결정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양이나 석유, 가스 이런 연료가 뭐가 됐든 배가 됐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현재는 변속기 있잖아요. 변속기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뭐 연료, 자동차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이게 적게 줬는데 많이 가는 경우는 없다. 자동차 적게 연료를 줬는데 자동차 회전축이 많이 돌아간다. 프로펠러 회전축이 많이 돌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비행차를 얘기하면 이제 프로펠러가 되겠고 배도 그렇고. 그래서 연료 양을 틀리게 속도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연소 기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연소 기간이 6개다, 7개다, 8 그러면 어떤 쪽에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줘놨어? 자세 조절. 그래서 머스크의 위성 어떤 그 스페이스 거기에서도 이걸 쓰신 것 같은데 연료양을 어느 쪽에 줘가지고 틀리게 해서 자세를 조절하는 연소 기간 또는 프로펠러도 돼요.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체하고 결합할 때도 정확하게 하면은 정확하게 프로테지를 따라 정확히 결합.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비행체도 움직인다는 거죠.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해서 전 세계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CCTV는 모든 카메라 구조, 현미경, 망원경, 이거 앞으로 이거 씁니다. 반도체의 정보 이동 명령 저장에도 이거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데 좌표 숫자를 5개 찍어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농약을 주든지. 그래서 뭐 이런 드론 같은데도 카메라로 추적한다면 특정 사람이나 차량 이런 움직이는 것들을 1년분을 매겨서 걔만을 쫓아가게 하거나 뮤비 찍을 때 좋겠죠. 아니면 주인 인식 기능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얼굴 화면 인식에 주인만 따라온다든지 이런 인식기를 가능하고요. 주인만 조정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드론 같은데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전파로서 주고받으면 송출 신고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위성통신에서 쓸 수 있는데 서로 파형이 될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면 환자 분목되듯이 의지해가지고 멀리 간다. 뚜렷하다. 다른 전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소음파 세척기 같은데
서로 파형했더니 속발속적기를 갖다 쓰면은 강하게 이렇게 진탕을 한다는 거죠. 조명 같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조명의 어떤 굵기, 레이저 공격기 같은 데도 되겠죠. 가공기 이랬는데, 식각기, 레이저 식각 장비, 조명에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해가지고 각각 결합해서 이걸 가공을 한다는 거죠. 조명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LED 등에 다면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줬다, 램프를. 그럼 그것이 빛이 강한 용합 현상을 일어나서 드리는 전기 대비해서 굉장히 밝다라는 거죠. 자동차 전조등에도 쓸 수 있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 같은 데도 자동 항법 장치로 해서 5군데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녀요. 자동차도 그럴 수 있어요. 자동차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쉽죠. 로봇도 그렇게, 배도 그렇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장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빌딩에 제가 드론에다가 물줄기를 닿아서 이렇게 청소할 때 빌딩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정확히 그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해서 특정 2군데만 딱 청소하고 내려올 수 있다. 이랬더니 저기서 MBC 뉴스 투데이인가 거기서 이렇게 드론 업체가 자동 항법 장치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자동으로 그 빌딩을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조종해야 돼. 부딪히기도 쉽죠. 특정 간격을 따라서 이게 자폐아 숫자 방식이 이 앞에는 나가지 말고 여기서만 움직여가 건물에 부딪히지 말고 이쪽 간격을 유지하면서 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몇 센치 간격 떨어져서 한다. 이런 명령을 집어넣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물을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만들 여기만 딱 청소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안에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진공청소기 원방향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집안에도 카메라 인식이나 전파 방식으로 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갖고 1cm나 0.1cm 다 이렇게 하십시오. 2군데만 딱 청소하고 돌아온다는 거 찍어주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현재 있는 원방향 자동 진공청소기를 어른 장난감 이렇게 해서 스틱 방식으로 RC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박 히트날 것 같은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RC카 방식으로 로봇을 작동하게 하셔도 로봇 장난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RC카 방식으로 하셔도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코닝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엔비디아에서도 제 기술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그 신호를 거기에 목적지까지 저장 장치까지 갈 때까지 저장 장치나 기타는 뭐 다른 장치까지 갈 때까지는 광소매선을 쓰고 열이 있으니까 거울 방식으로 정보를 띄워주고 거울이나 그 유사한 개념이면 다 제 방식입니다. 띄워주고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띄워주고 정기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읽고 쓰고 저장을 한다는 거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광과 어떤 전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드디어 엔비디아에서 이 개념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제 정기적인 부분으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속도가 느려지고 발열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열이 생겨가지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한 부분이다. 제 기술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내가 뭐 그쪽에서 기밀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구리의 선을 일정 부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고 크기를 따라 좀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을 금속 다이오드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얇은 쪽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이것을 자체를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도 있고 자체 전기가 축적되므로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로 사용하거나 한쪽만 전기선을 주면 이것이 다이오드를 해서 정보를 언어프 구조로 해서 전기를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가둘 때 절연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절연체를 가지기에 너무 작죠. 그럼 그걸 유리석염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 구슬을 줘가지고 절연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전기가 가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뭐 기타 다른 기술을 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피복을 입혀준다는 거죠. 절연 피복을. 그러면 거기가 전기가 상대적으로 가두어진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PM 반도체 만들 때 이런데도 여기는 구리잖아요. 다른 것도 다른 금속. 여기는 평판이고 이건 두꺼운 쪽으로 그러면 이쪽 한쪽으로 전기를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이게 PM 반도체 기술입니다. 뭡니까? PM 반도체 기술이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펠티어 소자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열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펠티어 소자도 이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 또 오돌도돌하게 만든지 두껍게 만든지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반도체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평판에다 구리판도 되고 알루미늄판도 되고 수십 장을 겹쳐서 저런 거를 좀 이게 배터리가 됩니다. 현재는 모터의 어떤 종류자를 금속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과전압이 일어나면 불규칙하게 일어나면 그게 스파크 현상이 모터가 다운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런 구리 금속에다가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코일을 감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터 기술에도 모터에다 전기를 걸어 놓고 손으로만 밀어도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전기를 양쪽에 둬 가지고 전기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 전기를 밀어주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방향 역장으로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PN 반도체 만들 때가 한쪽은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긴 이렇게 금속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그쪽에 PM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PM 반도체에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자동차 양극재 같은데 분말 구조에서도 다른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불규칙 전압이나 스파크 현상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그다음 자동차 양극재, 양극재 이거를 한 덩어리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수십 겹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조를 하신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납축 전지라든지 다른 데도 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건전지에도 탄소봉 들어가는데 이것도 수십 겹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분말 구조에서부터 이산화나 망간가루를 가루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아연판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축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전지에도 꼭지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를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많이 언오프 구조를 가서 뽑았을 수도 2차 전지나 모든 어떤 압축 전지, 기타 자동차 연료 전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꼭지가 음극양극 그거 여러 개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배터리가 각각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죠. 이것을 2차 전지다 그러면 이거를 수천 개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각각 연결한 큰 전선이 있고 작은 선이 있고 서브 전선 밑에 서브 해가지고 가지치기 해도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전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 구조를 가진다면 되게 빠르게 충전이 될 텐데요.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어떤 전지에서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정용 110, 22, 120을 공급하는 현대기아차든 삼성이든 뭐 LG든 제발 하지 마세요. SK든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거 남의 기술을 쓰시면 안 되죠. 무단으로 이거를 가지고 또 변압을 경기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12.5V도 공급하고 50V도 100V도 공급하고 20, 30V도 공급 이렇게 변압을 자주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안전이라든지 다른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량을 따라서 변압을 이렇게 조절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전기선의 그 어떤 전선이 같은 굵기다 그러면 어떤 데는 1개,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4개, 5개라고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서 이렇게 전류를 양을 틀리게 보내주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이것은 제 기술. 모터의 직전해선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전기선에 많이 주파수 방식 공급이 된다 그렇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면 주파수 방식 걸리고 연고자석도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스피커 같은 연고자석 들어간 데는 다 그래요. 그래서 파워가 세집니다. 전기선 안에 모터 직전해선에 이런 이것을 금속을 두텁게 하면 구리선이다 하면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건지 알아가지고 이거를 갖다 일부러 지금 모터의 직전에서 또는 파워 구동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다른 데보다 차별해서 전기선의 굵기를 두텁게 만들어 갖고 안정적으로 돌리는 파워 있겠죠. 우리 집 세탁기에다도 제가 이거 설치를 해놨는데 잘 돌아가요. 8년째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다운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그 태양광판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구리판에다가 전기를 걸어줘요. 구리판만 놓으면 태양광은 이렇게
전기로 전환되지 않는데 여기다 전기를 딱 걸어주는 게 태양광판으로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이 놨다 그러면 전기를 걸어주면 그것이 태양빛이 전기를 유도하는 현상. 그 뭐냐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리층이 제가 그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태양전지나 태양광 발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하시던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제 거를 보면 유튜브에 나온단 말씀이지.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행에 광고를 했는데 9월부터 YTN의 제기술이 뭐 프라시드 창문 비상벨 시스템 뭐 하여튼 쏟아잖아.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하는 것 배터리 난방 안에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겨울에 출력이 떨어져서 전해질 액상 구조다 보니까 어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난방을 조금 해주자. 이걸 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 현대기아차에서 어떤 중소기업이 하던 이걸 하시더라고. 또 이렇게 또 자동차 연료전지 이런 연료전지에다가 전해질 거는 파이프를 놓자. 파이프를 외부의 환경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안에서 리튬이온이 움직이면 되게 빠르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그다음 어떤 분리막을 분리막 구조를 이제 그 안에 각각 갖되 전기를 온오프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분리막이 작동되고 안 되는 이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를 작은 크기로 분리하자는 게 제 아이디어고요. 5개나 8개, 몇 개로 하실 때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나? 온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과열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에 몇 개의 연료전지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또는 여기다 슈퍼카패시터 같은 이런 기술 그 어떤 구조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구동 전지를 거기다 옮겨 놓죠. 연료전지에서 곧바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 생산된 거를 거기다 어떤 배터리에 딱 2차 전지에 넣어놓고 그걸 이제 자동차 움직일 때나 드론 움직일 때, 배 움직일 때 쓴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로봇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동 전지가 2차 전지인데 어떤 구리다. 그러면 이런 구리 바가 됐든 막대가 됐든 코리를 감아 넣는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배터리거든. 저런 구조를 가진 그게 배터리 수천 개나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 전기량을 출력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쓴다. 현재 있는 어떤 자동차 연료 전지가 이제 화학 방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전선이 2차 전지를 할 때마다 100개를 1000개를 달았다. 그러면 1000개를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통제하면 변속기 없는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 연료량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서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 없어지니까 되게 부품이 단순해지고 싸지죠. 이렇게 드론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로봇이 움직일 때도 앞으로 연료전지를 탑재를 하고 있다. 그럼 연료전지에다가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구동 에너지를 그쪽에서 속도를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움직인다면 그것도 로봇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움직일 때 전기선은 구동축이 움직이잖아요. 자동차 회전축이 딱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죠. 그 다음에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수십 개월 전에 또는 작곡을 넣어서 자동차 달릴 때 전기 생산 구조를 가져주자.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 안에 송전선은 전기선의 피복이 대중소 해주면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 생산함으로 더 좋다. 자동차 이렇게 어떤 공장 300평 되는 데서 이렇게 회전축, 자동차 폭발 회전 방식으로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든지, 태양열을 통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얻은 전기로 돌려주든지, 석유로 돌리든지, 가스로 돌리든지, 수소산소로 돌리든지, 그건 연료가 뭐가 됐든 돌리기만 하면 전기 생산된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갖고 회전축에다 많이 연결을 해줄수록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 이것도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게 더 많이 전기를 걸어준 것이 제 기술이에요.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인데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렇게 딱 온다는 게 태양빛이 전환되는 율이 높다는 거죠.
제가 안테나 같은 데나 또 무선 송수신 장치, 아니면 또 라디오 수신할 때, 텔레비전 수신하거나, 또 스마트폰, 워키토키의 송수신 장치, 위성통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내가 이쪽 주파수, 같은 주파수를 살짝 걸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 그랬죠. 전리층이 태양빛이 유도하는 것처럼 전파를 유도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같은 데 음에 쏟나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음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쪽 탁탁탁 음을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보청기 기술에도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집안에 사무실에다 음을 소거하는, 음을 갖다가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음을 갖다 이쪽으로 살짝 그 사람 주파수에 맞게끔 목소리, 그러면 그쪽으로 지분이 되어서 다른 쪽은 조용해진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레이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어떤 전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기 이렇게 탁탁탁탁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A사 레이더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안테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빛을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 뭐죠? 거기 전리층이 빛을 유도를 하니까 그 빛에 해당되는 파장, 원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살짝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 유도가 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테슬라 전기 유도에서도 전기 유도 무선 송수신이 되겠죠. 무선 송수신이 돼서 전기 송수신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그냥 그 뒤에 이제 금속 구조를 놓으면은 전기 양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이렇게 번개처럼 유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번개 칠 때처럼 프레침 놓듯이. 그럼 이거를 전력을 살짝 걸어주는 방식.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전기는 동질의 것이니까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름지역 가가지고 살짝 걸어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전기를 뽑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선 충전 구조에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기를 잘게 쪼개는 기술인데요. 100을 이렇게 10 단위로 쪼개갖고 그 밑에 서브로 계속 작은 단위로 쪼개주는 거예요. 밑에 이제 배터리가 다 달려 있고요. 그렇게 하면 번개 지역에서 또 이렇게 전기를 잠깐 잡아가지고 잠깐만 잡으면 되니까 살짝 전기 걸어줘갖고 유도해서 전기 유도 방식이죠. 그래서 무선 그 전기 전송할 때 이 기술 쓰시면 될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잘게 쪼개서 한다는 이 배터리 기술인데요. 이런 거 2차 전지다. 2차 전지를 수천 개 연결해 갖고 이런 식으로 서브로 전선을 쪼개 갖고 빨리 충전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이것도 전 세계 배터리 충전 기술에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각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전기를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유선 충전과 무선 충전이 있는데 뭐 충전하는 데가 보면 뭐 자동차도 그럼 한 군데 막 그럼 5군데 10군데 늘리면 어떠냐. 밑에 배터리에 달아놓으면 각각 충전하면 엄청 빨라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배에서나 어떤 자동차, 항공기, 로봇에서도 충전하는 곳이 여러 곳이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2차 전지다. 그럼 충전하는 거 5군데 놓고 밑에 서브로 이렇게 배터리를 각각 놓으면 빨라지겠죠. 이게 한 꼭지 하나잖아요.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언어프 구조를 전기선에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 이것도 꼭지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꼭지는 저는 이게 꼭지가 튀어나왔느냐 안 튀어나왔느냐에 따라 전기량이 좀 많이 여기 축적이 돼가지고 금속이잖아요.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보다 크게 만들거나 2층으로 만들거나 좀 더 많이 전기가 나올 거예요. 그 기술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도 안에 20개가 이렇게 그 배터리가 작은 구조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전선을 각각 연결한다는 뭐 어떻게 연결하든 간에 그러면 그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량을 미세하게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도 통제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그 자동차 아까 전에 이렇게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선을 감아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풍력 발전할 때도 이렇게 풍력 발전기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생산하고 KGGB 같은 재래식 폭탄에 날개 달아서 움직이는 것, 그 드론 같은데도 달리면서 풍력 발전으로 해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돌려 회전축을 돌려 전기를 생산 구조를 가지면 이제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재래식 폭탄에 날개 키트 달거나 드론 같은데 상속거리 이론적으로 10,000km도 나와요.
계속 그거 풍력시설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이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도 풍력 발전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비행체가 또는 드론 이런 데가 가능합니다. 풍력 발전을 통해 배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배도 움직이고요, 자동차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달리면서 이걸 달아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달아가 똑같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렇게 할 때, 태양열 할 때 여기다가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를, 이거 금속만 넣으면 이거 전기를 전혀 안 돼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태양광 전지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구리 아니더라도 알루미늄 부식이 상당히 덜하니까 알루미늄 판을 둘 수도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틀리게 해서 뭐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 결합을 해요. 이게 이제 MLCC 기술이 되는 건데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을 만들 때부터 이거를 나노 구조로 더 크기로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넣어줘요. 또 알루미늄 알갱이도 되겠죠. 알루미늄 판은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액상을 덮어줘요. 그렇게 해서 금속을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축적이 되고 움직이는데요.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전선을 연결할 때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이렇게 태양빛을 유도하게 되고 태양 전지로 바뀐다. 이렇게 되고 태양광이 빛으로 바뀌는 율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어떤 분이 YTN에서 이걸 쓰시던데 태양광 전지판에서 전기 생산하고 일단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 회전축을 그 전기로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구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전축을 전기로 돌려가지고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 같은 연고장선 많이 감아놓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이걸 하시던데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나 어떤 곤충 로봇 이런 데도 이렇게 회전축 있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을 하시죠. 바닥에 이것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저기 있습니다.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할 때도 물레방아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닷물 같은 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회전축 돌리면 밀물 sul물이 있으니까 회전축 돌리면 그것이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되는 이런 수력 발전으로도 들어가거나 바닷물 같은 데 물을 끓여들여서 한 2m, 5m 떨어들여서 이렇게 회전축을 물레방아처럼 돌아가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배터리인데 소금물에다가 바닷물이다 그러면 소금물에다가 금속판, 뭐 알루미늄 판이 됐든 뭐가 든 부식된 뭐 구리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얇게 해가지고 전기선을 많이 걸어놔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면 더 좋아요. 그럼 주파수분 걸리니까 최대한 숫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딱 걸어주면 소금물에 담그면 이렇게 전기로 전환되는 걸어주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유튜브도 본다. 다른 나라도 보는 거 아니에요? 제 페이스북에 외국인들 회원만 5,000명이에요. 중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외국에서도 이게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미국 대사관이라도 정부기관이라도 혹시라도 보시면 근데 본 거는 못 봤습니다만은 보시면 이게 금방 다른 나라에서도 제 기술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시 인천시 국가 얘기한 플라스틱 창문 얘기하니까 그 YTN에 플라스틱 창문을 보도를 하시고 말이에요. 유리창에 딱 보석상 털리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창 덧대자 그러면 이게 안 털린다. 플라스틱은 잘 안 깨지니까. 이걸 얘기를 했대. 그때 이제 나노 구조에 홈을 파서 플라스틱하고 유리창을 결합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홈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구조는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뭐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 접합 구조, 또 이렇게 축구공 접합,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접합, 유리 기판 접합 이런 데도 접합 구조에 들어가고요. 뭐 고주파기 어떤 공기에 들어가는 매트 접합 이런 데도 접합 구조는 금속 접합, 고무판 접합, 플라스틱 이런 천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인조가죽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 크게 너무 깊게 파면 잘 떨어지고요. 이런 거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쯤에 물 소금물에다가 금속판 달아 전기를 걸어주는 게 이게 핵심 구조라고. 너무 쉽죠.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전기로 많이 전환되는 이 기술을 알고 걸어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태양열이나 태양광 전지는 그런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 이걸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누가 보시면 이거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답답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 제기술이다. 그래서는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된다. 무단으로 쓰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행위다. 공무원이 이걸 지시하셔도 나중에 민사소송이 되고 외국인에가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민사소송이 되거나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도 판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재고 남을지도. 왜 미국 같은 데서는 수입 자체가 안 되던 세간의 통제에서 수입을 못하게 해버리던데. 네.